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꽃화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봄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 다음에 목련꽃, 그 민들레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피죠. 그래서 우리 꽃화자, 그래서 꽃을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꽃이, 구사적 의미는요, 꽃식물의 유성생식기관, 꽃이 피는 식물, 아름다운 여자, 아름답고 화려하게 번영하는 일, 이렇게 다양하게 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그 속담에 꽃이 들어가는 속담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꽃이 먼저 피고 열매는 나중에 맺는다. 이게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에 온다. 그런 거죠. 꽃 피자 님 온다. 이거는 때 맞춰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꽃 피자 님 온다. 그런 거예요. 꽃이 좋아야 나비가 보인다. 상품이 좋아야 손님이 많이 모인다. 또 나는 불완전한데 남은 완전함을 원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뜻이. 그 다음에 남의 꽃이 붉게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꽃화자. 우리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풀이책 보고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꽃화자는 7급에 있습니다. 이 꽃화자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초두예요. 초두. 초두라는 것은 풀과에 해당되는 걸 말합니다. 풀과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될 화자인데, 될 화자를 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비수비예요. 비수비. 또 숟가락비도 됩니다. 숟가락. 비, 그래요. 비수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날카롭고 짧은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카롭고 짧은데, 칼 종류가 날카롭고 짧은 거를 비수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짧은 칼을 이렇게 던져서 딱 꽂는 그런 칼도 있고, 빗을 꽂는다 할 때는 그런 칼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한자에서 말하는 비수는, 이렇게 짧고 날카로우면서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거. 이게 구부러졌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는 그 칼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옛날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 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이제 칼이 접었다 폈다 하니까 이게 이제 구부러졌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구부러졌고, 숟가락이 옛날 숟가락이, 이거 옛날 숟가락도 이렇게 구부러졌죠. 손잡이가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 다 이렇게 공통점이 바로 구부러지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뜻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 숟가락이 구부러졌는데, 지금 여자하고 똑같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제 앞에 숟갈 모양이, 숟갈 머리 모양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자, 이걸 갖다가 90도로 돌려가지고요. 90도로 돌려가지고 180도로 회전을 하면은 바로 비수비가 됩니다. 네, 그래요. 비수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자는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한자를 이렇게 돌리고 회전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볼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이자가 있죠. 사람이 구부러지다, 이게 사람이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부러지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그 청소년 유년기 돼서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중년이 돼서 또 늙게 되고 하면은 허리가 구부러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구부러지게 된다. 그게 늙게 된다. 태어나서 사람이 늙어간다. 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될 화자입니다. 이게 될 화자예요. 예, 그래요. 그럼 좀 더 볼까요?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게 되는 것처럼 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풀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좀 볼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민들레 씨앗이에요. 민들레는 풀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풀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들레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죠. 씨앗이 이제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 줄기와 잎이 나오죠.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저도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 꽃몽오리가 나오죠. 꽃몽오리가 나와가지고 꽃을 활짝 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활짝 폈다가 또 이렇게 시들었다가 이렇게 이제 씨앗만 맺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또 비교를 해볼까요? 사람이 구부러지게 되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고 또 유소년기, 청소년기 돼가지고 또 이렇게 아가씨가 됐다가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중년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되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게 돼서 허리가 구부러진다. 그게 사람이 비수비, 숟가락비는 구부러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구부러지다. 사람이 구부러지게 되다. 태어나서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나중에 늙어서 구부러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될 화자다 그런 거죠. 될 화자예요. 그러면 꽃도 마찬가지죠. 그게 사람이 가장 예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때가 가장 아가씨 때가 제일로 예쁘죠. 그렇죠? 그게 꽃도 요때가 제일로 예뻐요. 활짝 폈을 때가 제일로 예뻐요. 네. 그 다음에 꽃도 씨앗이 이게 줄기와 잎이 나오고 땅속에서 씨앗이 줄기와 잎이 나오듯이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죠. 똑같아요. 또 이렇게 꽃몽오리가 있을 때 이게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아가씨 활짝 폈을 때 아가씨.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시들 때 중년.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이 다 이제 맺어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게 바람에 이제 날아갈 때가 되는 것이죠. 때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도 구부러지게 돼서 노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사람이 늙어가듯이 태어나서 늙게 되듯이 이 풀과도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씨앗에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폈다가 졌다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꽃화차예요. 그래서 요때가 제일로 아름답다. 꽃이 아름다울 때 사람도 아가씨 때가 제일 아름답다. 청년일 때가 제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예쁘죠. 청년 남자도 그렇죠. 똑같죠. 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비수비가 구부러지다, 숟가락비가 구부러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비수비도 되고 숟가락비도 된데 둘 다 구부러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가 있는데요. 이자가 뭐냐면은, 뜻지자입니다. 요거 2급에 있어요. 뜻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속으로 마음 먹고 있는 것을 겉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던 거를 생각했던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 그런 것을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뜻이 무엇이냐? 예, 저는 과거 시험을 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드라마에서 나오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수도 되고 짧고 날카로운 칼을 구부러진 칼, 짧고 날카로운 칼도 되고 숟가락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숟가락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숟가락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해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루알이에요. 가루알.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저로 뭐를 해서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어떤 요리를 할 때, 국을 끓일 때 그 숟가락으로 팔팔 끓일 때요. 숟가락으로 한번 떠서 이렇게 맛을 보죠. 그렇잖아요. 맛을 보면은 그게 싱겁다, 짜다, 맵다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느낌이 오죠. 수저로 떠서 한번 떠먹을 때.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 그 얘기. 그렇게 이제 숟가락으로 그렇게 한번 국물을 떠서 먹어보고, 아, 짜다 그러면 물을 더 넣고, 아니면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넣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또 맵지가 않다 그러면은 또 매운 고추를 넣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고, 머릿속에서 그게 느낌이 오는 것이죠. 짜다, 싱겁다, 그 머릿속에 오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짜. 소금을 더 넣어야 되겠어. 아니, 물을 더 넣어야 되겠어. 아이, 안 매워. 그 좀 청양고추를 더 넣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말을 하는 것을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숟가락을 의미한다 하는 거고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도 이게 뭐냐면 2차자예요. 2차.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2차, 요거는 근칠지고요. 요거는 숟가락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밥을 먹기 전에 앉을 때 어디에 앉습니까? 여기 밥상이 여기 있는데 멀리 앉아요? 아니면 밥상이 있고 이렇게 숟가락이 있고 여기 바로 가까이 앉습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는 거에 바로 이렇게 반찬이 있고 바로 여기에 가까이에 앉으죠. 그래서 여기서 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 저것 그런 거예요. 이것은 가까이 있는 것, 아주 가까이 있는 거고 저것은 아주 좀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에 가까이에 근치다는 것은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숟가락에 가까이에 근쳐서 머물러서 수저를 들고 반찬이나 밥을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이 차자라는 것은 이것, 저것 할 때 이것. 그래서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자죠. 그래서 숟가락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그 삼시세끼 먹으면서 밥 먹을 때 식당에 어디 가서 먹거나 집에서 상을 차려놓고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고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고 여기에 앉는 거, 가까이 앉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근칠지라는 것은 머무르다, 근치다 그런 뜻이니까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죠. 막 여기서 뭐 걸어다니면서 막 춤추면서 뭘 먹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근처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는 곳에서 먹는 것이죠. 가까이에. 그래서 2차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숟가락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숟가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머리혈자예요. 머리혈.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의 머리는 맨 위에 꼭대기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게 논과 밭을 갈 때 그 일항을 말하는 겁니다. 논과 밭을 갈 때 그 일항이 이렇게 쭉쭉 있어요. 이렇게 일항이 쭉쭉 있습니다. 그죠? 일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쟁기를 갈게 되면요. 이렇게 쭉 갈다가 오면은 여기서 소와 쟁기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돌려서 또 이렇게 갈아야 되고, 또 저기서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또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이게 반듯하게 골처럼 반듯하게 돼 있지 않고 여기가 흐트러져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그래요. 왜냐하면 소와 쟁기를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일항과 이게 이제 그 돌리는 부분, 일항과 돌리는 부분, 이런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다는 그런 거예요. 이 머리 모양이. 이 일항의 머리 모양이 숟가락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여기에 이제 쟁기와 소를 돌리는 부분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항경자예요. 일항경. 그래서 일항의 머리 부분이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요. 3급에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비수비, 숟가락비가 들어가는 한자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도 지금 들어갔죠. 여기도 보면은요, 이거는 흑토. 그 다음에 요거는, 삐친변이 들어갔죠. 이렇게 삐친변이 들어갔어요. 삐친변. 이 삐친변은 꺾다,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꺾다,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비도 되고, 숟가락비도 되고, 그 다음에 구부러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랬으니까 이건 구부러지다, 그런 거예요. 구부러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면요.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구부러진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 노자입니다. 늙을 노자예요. 예, 이게 7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 의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일자가, 여기서는 하늘을 땅을 의미합니다. 땅. 하늘도 의미하고, 땅도 의미하고, 또 사람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땅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저녁석인데, 저녁석인데, 이거는 어두움을 뜻하죠. 어둡죠. 저녁은 어둡다. 그래서 어두움을 뜻하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구부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의미하죠. 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 속에, 어두운 땅 속에 노인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죽을 사자예요,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이거 6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이거 보면은, 이건 뭐냐면 죽음시예요. 죽음시. 죽음시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죽은 사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죽은 사람 또는 이 죽음시 모양 같이 생긴 걸 또 썼어요. 한자는 어떤 기본의 한자가 있으면 그 모양, 그 뜻을 갖고 있는 거. 죽음시라고 하면 죽음시, 그 죽은 사람 모양, 그 뜻을 갖고 있고 또 그 한자 모양 같이 생겼으면 썼어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런 또 이 모양 같이 생긴 걸 또 썼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구부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서.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붕, 그러니까 지붕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붕을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붕을 뜻하는 거예요. 지붕. 예, 지붕. 그러니까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 안에서 구부러져 있는 모습,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절도 건물이고 집이죠. 구조가 집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옥, 집하고 똑같죠. 절도.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궁궐 같은 데도 가도 그 기와집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초가집, 기와집,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절도 이게 지금 기와집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집, 즉 절에 여승이 부처님 앞에서 구부리고 앉아서, 서서 그런 게 아니고 구부리고 앉아서 불도를 닦는 모습이에요. 그 여승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구니예요. 이게 2급에 있습니다. 네, 비구니. 그래요. 그 비구니는 이제 그 여자 승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비구니인데, 이 비구니의 뜻을 잠깐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구니를 찾아보면요, 비구의 경우에는 구족계가 250개, 비구니 경우에는 348개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경계할 게, 조심할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니는 여성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348개의 그 조심할 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여성이 해서는 안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개가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 그게 348개의 조심해야 될 것을 여성으로서 그 도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주고받는 의식을 별도로 계단, 이게 이제 그 조심해야 할 개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단자입니다. 여기서 계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 그런 계단 말고,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이게 계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금강 계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단을, 이렇게 조금 높게 이렇게 단을, 싸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348개의 조심해야 할 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행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수계자의 자유로운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의 계단이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348개, 개는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348개의 그 항이 그렇게 많은 그걸 해서는 안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수행하는 그 여자 승려를 비군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주검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검시인데요. 주검시는 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 그래요. 죽은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을 깨끗한 그 삼배천으로 있잖아요. 삼배천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돌돌돌돌돌 감아요. 그렇죠. 돌돌돌돌 감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돌돌돌 이게 천으로 깨끗한 그 천이나 아니면은 그 삼배, 깨끗한 삼배로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매는 거를 염한다고 하잖아요. 염한다. 그걸 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죽은 시체를 똘똘 몰아서 이렇게 이제 천으로 똘똘 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자죠, 이게. 바로 이게 똘똘똘 몰아, 이거는 이제 그 천, 이게 긴 천, 깨끗한 천 또는 깨끗한 삼배로 이렇게 똘똘똘 죽은 사람을 똘똘똘 만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주검시예요. 그래서 주검시 모양, 그 모양이 주검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 주검시를 이렇게도 쓰는데 이거는 2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죽을 사자잖아요. 죽을 사. 이게 죽은 사람을 똘똘똘 이렇게 천으로 깨끗한 삼배 긴 천으로 이렇게 긴 삼배로 깨끗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돌돌돌 죽은 사람을 만다. 그런 게 주검시다. 그런 게 주검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검시가 이자가요. 이 주검시가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천으로 똘똘 모는 모습인데 그게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자가 바로 이거예요. 기둥하고 이렇게 지붕하고 기둥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기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 이런 모양의 주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의미한다. 기둥하고 집을 의미한다. 이게 주검시 그런 모양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옥자예요.
지복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둥하고 지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검시가. 그러니까 이 주검시는 주검 시체를 그 천으로 깨끗한 천이나 깨끗한 삼배로 이렇게 갖고 똘똘 모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주검시 모양이 또 기둥하고 이 지붕 모양이다, 그렇게 또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비구니에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복자인데, 요건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 이르다라는 것은 도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에서 그 출근할 때 어디 일 나가고 출근하고 나가거나, 또 누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또는 학교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다시 와야죠. 집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퇴근해가지고 오고, 누구를 만났으면 집에 오고, 또 학교 갔으면 또 집으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복자예요. 집에 도착하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도착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도착하다, 이르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는 게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급에 있어요, 지복자.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집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요거는 비구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예, 물수자예요. 물수,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비구니는 여기서 말하는 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자는 그, 통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분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구니 어떤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복자에게 지붕을 뜻하는 거예요. 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구부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집 안에서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물이 있고 집 안에서 구부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근데 이 한자는 나는 좀, 선호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한자가 외부로 봤을 때 딱, 이 자는 뭔 자다 라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이 자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생략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요, 흑토자가 생략이, 원래는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원래는 이자가 맞아요. 원래 정석으로 쓰려면 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진흙 니자예요. 근데 요것도 진흙 니자입니다. 요것도 진흙 니자예요. 세 개 다 진흙 니자예요. 그 진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흙이라는 의미가? 진흙이라는 것은 흙에 물기가 있는 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흙에 물기가 있는 거, 물기가 스며 있는 거를, 머물고 있는 거를 진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수자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면 흙에 물이 머물고 있는 게 진흙이니까 흙토자가 들어가야 되고 물수자가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흙이에요. 여기 다 진흙니, 요것도 진흙니, 요것도 진흙니, 요것도 진흙니, 다 똑같은 진흙니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외관상으로 딱 알기가 쉽잖아요. 진흙니자가. 그렇죠? 흙에 물이 머물고 있는 게 진흙이에요. 그렇죠?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집에 흙으로 집을 졌죠. 그렇잖아요. 그 집을 썰어 가지고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집을 이렇게 담을 쌓고 집 벽을 이렇게 흙으로 쌓죠. 그렇죠? 그렇게 쌓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흙과 물과 집 같은 걸 썰어가지고 섞어서 집을 건설해가지고 그 안에서 구부러져서 밥을 먹고 대화도 하고 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여기 구부러지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앉아서 있는 모습, 구부러져서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흙에 물과 섞어서 집을 썰어가지고 뭐 섞어서 집을 건설해요. 집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건설해가지고 그 안에서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진흥리, 이게 진흥리자인데, 원래는 이자를 나는 딱 보면은 이게 진흥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흑토자가 없기 때문에 물수자하고 구부러지다 지붕, 집. 집에 구부려 앉아서 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석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흑토자가 생략이 된 거죠. 이게 흑토자가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집 안에서 구부러져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흙리자예요. 그러면 이게 진흙이라는 것은 물을 머물고 있는데, 흙에 물이 머물고 있는 걸 진흙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또 물수자가 빠진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그런 거. 여기는 물수자와 흑토자가 다 들어가서 완벽한 한자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흑토자가 빠져서 진흙리자라고 하니까 이자가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흙리자고 이것도 진흙리자고 이것도 진흙리자다. 그런데 이자가 원래 정석적으로 외관상으로 봐서 진흙리자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자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진흙리자가 또 들어가는 게 한자가 있는데요. 이 진흙리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기여자예요. 고기여. 그게 진흙에 사는 고기란 뜻이에요. 우리 그 진흙 옛날에 시골에서 농고랑이 이게 물 박아놓고 물 품고 거기에 막 진흙을 파면은 그 속에 미꾸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꾸라지 니자입니다. 미꾸라지 니자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자 많은 걸 또 준비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